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렸죠. 당연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사였을 테고요.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올해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주총회라서 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바로 내가 내는 국민연금과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어떻게요?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부터 알아보죠. 영어로 스튜어드, 집사란 뜻이죠. 이 집사처럼 내 돈을 맡은 기관 투자자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내 대신 내 돈을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권을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율지침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내 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죠. 영국이 처음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무관심 속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 도입됐고요. 일본이 2014년, 미국이 2017년에 도입됐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스웨덴 공적연금 등 선진국의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은 다양한 주주 활동을 하면서 이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소개됐고 작년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연금 사회주의다, 경영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연금 노조가 통제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관치의 우려가 높죠. 국민연금공단이 어쨌든 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립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이 관치와 정경유착을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국민의 집사로서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 대상이자 감시 대상인 삼성그룹 총수의 충실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엔 국민연금이 작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뭘 해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 타겟은 대한항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갑질, 밀수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사회는 뭐 했냐고요? 진상조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국민연금은 2대 주주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 다음으로 지분이 많다는 거죠. 대한항공 회장 일가가 갑질하고 명품을 밀수하는 게 보도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내 돈의 이자도 급감했는데 국민연금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국민연금도 걱정이 돼서 이 대한항공에게 비공개 서한, 공개 서한 등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서한을 보낸 최다 기업이라는 오명이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들과 대한항공 노조는 이번에야말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야 한다는 거고요. 국민연금도 이번에는 주주권 행사를 올바로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내일 27일 국민연금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주주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관행. 이번에야말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의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수익은 정말 안전한 게 맞을까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년,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